하는 인터뷰에 저는 샤인입니다. Journey! 우리 Journey 혹시 PIR이 뭔지 알아요? 저번에 박건호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어. 그치, 많은 분이 됐어. 해봐요, 설명. 제가 돈 모아서 집 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약간 그거 아니에요? 오, 옳죠.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뭔가 어디서 커닝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대답을 하긴 했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 세상에 요즘 PIR이 17.6년간 월급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대요. 우리 Journey 지금 입사한 지 얼마나 됐죠? 돈 모은 지? 입사하는 거랑 돈 모으는 거랑 Journey는요, 여러분, 이 수치대로라면 앞으로 10년은 더 넘어야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ourney랑 비슷한 입장에 놓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말이죠, 우리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찐 전문가, 부동산계 BTS 그분을 모셔봤어요. 그럼 욕먹어. 야, 아니야, 안 욕먹어. 갑자기 BTS 딱 나왔는데 내가 나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나 분명히 부동산계라고 붙였어, 나. 그치. 네, 여러분 모셨습니다. 와, 일명 빠숑님으로도 너무 유명하시죠? 김학렬 스마트 튜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낙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우리 빠숑 소장님께서 MZ세대 자녀분을 두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와, 진짜. 근데 얼굴은 너무 젊으신데 아이고. 자녀분들이랑 부동산 얘기 많이 하시나요? 거의 안 하죠. 예. 왜냐면 그들은 일단 부동산보다도 예, BTS에 관심이 많고 영화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에 붙자만 꺼내도 딴 데로 가버려서. 아, 그렇구나. 예. 의외네요. 그래도 자녀분이면 왠지 되게 투자도 이미 막 하실 것 같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하나씩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어머머머. 같아요. 벌써. 예. 저희 집안에는 그런 건 짤 없습니다. 찐교육입니다, 이게 진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빠숑님이 어쩌다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초기 내용부터 궁금해요. 저는 이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마케팅 조사를 시작했고 한 20년은 됐어요. 근데 제가 담당했던 클라이언트들이 국토교통부, LH공사, SH공사 이런 공공기관하고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이런 또 유명한 시공사들이 저희한테 리서치를 의뢰했어요. 지금 시장이 어떠냐?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냐? 아파트 분양가 얼마큼 돼야 될 것 같으냐? 이런 조사를 매년 한 50건에서 100건씩 진행을 했는데 20년이 됐으니까 거의 막 2,000건이 되잖아요. 맞네, 그 데이터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안에 쌓인 게 많았고 그것들을 제가 칼럼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한 12년 동안 쓰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고 책을 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었고 책을 냈더니 종합 1등. 1등을 하다 보니까 북 콘서트를 해달래요. 그래서 강의를 했더니 강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왔죠. 20년 만에. 처음에 의도치는 않으셨으나 네. 하시던 업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절로 오시게 된 것도 좀 있네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그냥 인사이트라는 게 쌓이게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Journey하고 PIR 얘기를 해봤단 말이죠. 네. 아니, 세상에 17년 동안 돈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소장님 문제는 앞으로 17년 모아가지고 집을 살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지금 이 자리가 아닐 것 같다는 이 불길한 느낌. 그러면 네네. 우리 MZ세대들은 진짜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아니 이거 사실 팩트 맞잖아요. 집 사는 거 17년 후에 그때 더 비싸졌을 텐데. 어떤 답을 해드리면 좋아할까요? 일단은 이건 웃긴 답이긴 한데 정말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집을 가지신 분이랑 결혼하면 돼요. 완벽한 어머머. 내 집 마련법. 맞네. 예, 생각보다 20대, 30대 MZ세대 분들 중에서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최근에는 NFT랑 코인 투자하셔갖고 특히 판교 쪽에 있는 연구원들은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건물주도 많아. 진짜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전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좋은 아파트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보면요. 예. 20대가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영끌에 산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집을 산 거예요. 코인이나 이런 것들로. 그렇죠. 와. 근데 계속 좀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단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시려면요. 강남권이나 판교 가셔갖고요. 커피를 좀 자주 드시고, 예, 책을 좀 고상하게 읽고 계시면요.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과 결혼하시는 것도 일단 추천드린다라고 하는 웃긴 대답 한번 드리고요. 웃긴 대답. 농담 같지만 이거 꿀팁입니다. 근데 뭐 불가능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뭐 예. 그런 게 있고요. 저는 2030 분들이 어렵다는 생각만 좀 버리시게 되면요. 생각보다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때 집을 꼭 마련할 필요 없거든요. 30대 때까지도 마련할 필요 없어요. 40대 때 마련해도 되잖아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들을 조금 넓히면 돼요. 제가 한번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네네. 지금 20대에 저희 회사 직원이 한 명 있어요. 24살. 와. 대학교 갓 졸업한 친구가 네? 최근에 집을 마련했어요. 어디에? 요? 춘천에. 그 친구의 집은 춘천이에요. 와. 춘천인데 경춘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까지 출퇴근하는데 딱 1시간 남짓 걸리더라고요. 괜찮다. 네, 근데 서울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심해서 맞아. 대출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춘천은 서울 영향권이긴 하지만 강원도이기 때문에 집값이 싸요.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해. 그러면 20평대 아파트 사도 2억 대면 살 수 있다. 그리고 대출이 70%까지 나와. 그러면 몇 천만 원 갖다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종잣돈은 모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내 돈 10원도 없이 산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내가 열심히 저축하고 종잣돈 모으면 한 2, 3년 안에는 한 2, 3천 원 모을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럼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 집들이 올라가잖아요, 집값이. 그럼 올라간 것들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입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시면 돼요. 2년이란 기준은 비과세야. 맞네. 시세가 올라도 세금을 안 내. 그래서 조금씩 자기가 목표라는 지역으로 한 칸씩만 오면 돼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요, 생활력도 강하거든요, 알뜰하고. 그렇지. 그러면 또 그동안 모았던 종잣돈과 보태가지고 조금 상급 입지, 상급 상품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10년 안에 서울 옵니다. 맞네. 그러니까 20대 때 꼭 서울 집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 20대 때 시작해가지고 30대 중반까지는 서울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빠른 거잖아요. 빨라요. 왜냐면 40대가 돼도 내 집에 없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을 포기하면 돼. 일단은 강남을 포기하면요. 너무 많아. 강남은 전국의 1%도 안 돼요. 일단 강남을 포기하면 99%가 생기고요. 서울을 포기하면 90%가 생겨요. 그 90% 시작해서 선택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어려워? 처음부터 너무 눈높이를 여기다 놓는 게 문제였구나. 그렇죠.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 막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 말만 들렸거든요. 뉴스에 보면 헤드라인이 뭐 강남 집값 얼마 이거만 뉴스에 나와요. 맞아. 춘천 집값 얼마라고는 뉴스에 안 나와. 그렇네.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서 부동산을 판단하면 안 된다. 안 되죠. 부자들은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 같은 경우 신문 많이 보잖아요. 그들은 자기 이제 경제력 안에 들어오는 범위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대들은 일단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고 종잣돈 모으고 알뜰하고 재테크 모으는 데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관심 가는 입지들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너무 상급지부터 보지 말고 내가 아는 지역, 네. 좀 소위 말해서 좀 만만해 보이는 지역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지금 집을 사지만 당장 집을 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리서처 연구원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랑 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주거 실태 조사라는 걸 해요. 매년. 거기 보면 이런 문항이 있어요. 지금 이 집에 몇 년 동안 살고 있는지. 다가로 아파트 사는 분들의 평균 거주 구간을 보니까 11년 정도를 살아요. 되게 오래 사시네? 오래 살죠. 네. 그러니까 임차인 분들은 2년, 3년밖에 안 사는데 자가는 한 10년을 넘게 살아요. 그럼 지금 집을 사지만 10년 후에 팔 거잖아요. 네, 그럼 10년 후에 집값이 올라가 있을 만한 것들만 골라 사면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수요가 지금은 좀 적은데 미래 수요가 많아질 것 같은 데들을 미리 사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시거든요. 갑자기 수요가 왜 증가할까요?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일단 서울은 논외로 할게요. 거기는 워낙 수요가 많고 비싸기 때문에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이 눈에 보이는 곳은 지금 사둬도 되죠. 지방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보면요. 지금 일자리가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하는 곳이 성남이에요. 성남에 가면 분당구가 있고 분당구 위에 판교가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있어. 맞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IT 기업이 다 있어. 맞아요. 네이버, 뭐 카카오, 안철수 연구소 지금 7만 8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거기 일하는 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생긴 일자리예요. 생긴 거 10년 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꽉 찼거든요. 네. 중요한 거. 수정구, 중원구 쪽에다가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고 있어.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은 그분들이 어디로 출퇴근할 것인가를 따져보시면 좋겠는데
성남시 일단 다 되고요. 다 네. 좋고요. 중원구, 네. 수정구, 분당구 다 좋고 네.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하남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광주시라고 있어요. 경기도 아, 광주. 네. 용인도 다 좋고. 네. 조금 여유가 되시면 이제 서울 좀 북쪽에 있는 지역들도 괜찮아요. 중랑구도 괜찮고 광진구 되고 아무튼 이쪽 권역에 있는 좀 저렴한 아파트 사시게 되면은 요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로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네, 그것들을 보시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1, 2년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5년 걸려요. 공장 짓고 뭐 이러려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5년 안에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런 지역들. 그리고 조금 더 경기도 남부로 내려오시게 되면요. 화성이란 지역이 있고 평택이란 지역이 있어요. 네, 네. 화성하면 다 동탄 신도시만 네, 생각하세요. 예. 그 베드타운 너무 많지 않나요? 거기 왜 집을 이렇게 많이 지었느냐? 네. 일자리가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많아질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화성에 어떤 일자리가 있냐면요. 삼성전자 있고 LG전자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고요. 기아 자동차가 있어요. 대한민국 1, 2, 3, 4등이 다 있어. 근데 지금 그게 끝이 아니라 네. 이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요. 어허. 쭉 내려가다 보면요. 화성 지날 때쯤에 동탄산업단지가 4개가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거 다 차면은 다 일자리잖아요. 그렇지? 지방에서 다 올라와. 그 일자리 아.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화성은 아직도 수요가 다 차지 않았어요. 지금 인구가 87만인데 네. 아마 한 10년 후에는 150만, 160만 있을 것 같아요. 화성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택 있어요, 평택. 평택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은 삼성전자, 고덕 신도시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쵸, 맞아. 공장을 6개 부지를 개발해 놨는데 지금 공장 딱 하나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직 5개가 더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미 여기 들어올 건 확정이 돼 있고 이 부지가 부족해서 옆에 안성시가 있는데 네. 안성시의 공장 부지들을 또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 또 진짜요? 확장하려고. 이건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평택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평택이 지금 인구가 60만인데 여기도 120만이 될 예정이에요. 그럼 지금 엄청나게 아파트를 미리 공급해갖고 미분양이 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네, 이거 네. 나중에 다 그만큼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서울까지 출퇴근이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경기도 남부에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 출퇴근하실 분들한테는 서울 올 필요 없어요. 화성이나 지금 평택을 하셔도 충분히 시세는 올라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소장님, 저 여기서 궁금한 음. 거. 저는 충청도 금산 출신인데, 진짜요? 네. 뉴요커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 그런데 네, 그럼 네. 만약에 제가 아는 지역은 금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금산은 안 오르는 것 같거든요. 금산이시면 네. 인삼을 사야겠어요. 인삼. 육룡근 인삼밭. 네. 지금 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인삼 뿌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금산 같은 경우는 네. 인삼밭을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그건 땅을. 투자용으로. 왜냐면은 거기는 진짜 네. 수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심지어 빠질 거예요. 맞아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산업 구조가 제1차 산업이 있고 2차 산업이 있고 네. 3차 산업이 있어요. 그쵸? 1차 산업은 농축 수산업, 2차 산업은 제조업, 3차 산업은 서비스업, 4차 산업이 최근에 나왔는데 IT, 첨단 산업. 네, 그럼 네. 한번 상식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어? 1차 산업과 2차 산업 인구는 줄고 있겠죠. 네. 특히 1차 산업은 완전히 줄겠죠. 완전, 네. 2000년도 지나서부터는 3차 산업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 인구가 증가하는 쪽은 아마 부동산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 시세가 올라가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특화 그런 작물들 재배하는 네. 것들. 인삼은 되게 좋아요. 인삼은 계속- 수요가 증가하기 그쵸, 때문에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금산에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인삼밭으로 좋은 지역들 토지 투자하는 건 오케이, 찬성, 추천. 근데 아파트를 투자하신다? 그건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면 소장님, 수도권 말고 지방에서 입지 볼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수요예요, 수요. 주거지라고 하면 여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지, 앞으로도 많을 것인지, 더 많아질 건지, 줄 것인지 일단 그걸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일자리가 많은 곳들은 대부분 이제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옆에 딱 거기만 수요가 있어. 중요한 것은 이게 등급이 나눠져요. 등급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 교육 환경. 아, 지방도 그럼 학원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학원가가 있으면은 정말 좋은 그렇구나. 되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방이라 하더라도 시세가 높고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대전 가시면은 서구 둔산동이라는 걸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로 따지게 되면 대치동 같은 데예요. 네. 그러니까 둔산동은 대치동보다 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둔산동 자체가 일자리가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아파트 단지로만 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 한 군데 지역, 제일 살만한 지역 추천하라. 둔산동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런 지역으로 보여요.
학교 좋고 학원가 있고. 근데 둔산동의 문제는 집이 낡은 것밖에 없죠. 90년도 입주했으니까 이게 뭐야 33년 됐네? 예. 네. 근데 33년 되니까 갑자기 쓱 미소가 지어져야 돼요. 재건축할 때가 됐네. 예. 그렇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올라가요 지금 막. 예. 네. 근데 소장님 얼마 전에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초의 특별자치단체라고 하던데 네. 지금 다 수도권에 너무 몰아져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균형 발전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 자체들은 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방이 개인 도시로서 수도권이랑 싸워서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2007년도 전후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네. 혁신 도시하고 기업 도시를 이미 개발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투여했고 20여 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세종시 하나만 그나마 잘 되어 있고 기업 도시 중에서는 성공한 기업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혁신 도시들도 행정 기관들만 내려갔고 실제적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성공한 모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을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그냥 냅두면은 부산에서도 따로 하고 울산에서 따로 하고 경남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또 이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서로 제살 깎아먹기를 해요.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시너지를 내자. 그러면 조금 경쟁력이 조금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산업군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산업군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그럼 여기는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들은 3차 산업, 4차 산업, 4차 산업. 특히 4차 산업인데 4차 산업군들 중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기업체들이 과연 부울경에 내려갈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맛에 인터뷰 진행합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네.